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온체인 신용점수 시스템에 대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Spectral Finance, Reputation DAO, 그리고 크레드 프로토콜, 이 세 가지 프로젝트를 좀 중심으로요. 이 디파이 세계에서 신뢰를 어떻게 만들고 또 평가하는지 그 새로운 접근법들을 한번 같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해지는 미래라니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렇죠. 사실 그게 핵심인데 전통 금융하고는 달리 디파이에서는 상대방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일단 담보부터 잡고 시작하죠.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에요. 사용자의 그 블록체인 활동 기록 자체, 이걸 분석해서 신뢰도를 재보자는 거죠. 활동 기록이라면 그냥 거래 내역 같은 건가요? 단순히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의 평판까지 보려는 움직임입니다. 아, 평판까지요?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주자, 스펙트럴 파이낸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들은 매크로 스코어라는 걸 쓴다고 하는데요. 사용자 지갑 주소만으로 자산 보유 현황이다. 또 에이브나 컴파운드 같은 데서 대출받고 갚은 기록, 심지어 청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머신러닝으로 분석해서 점수를 매긴다고 해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분석이 허가 없이 퍼미션레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허가 없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지갑 주소만 알면 그 점수를 생성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기관 없이 팔중앙화된 방식으로 신용평가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오, 특히 그 청산 경험 같은 데이터는 사용자가 얼마나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지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자료들 보면 AI 기반 리스크 평가 쪽에서 계속 주목받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허가 없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건 참 편리한데, 근데 혹시 뭐랄까 특정 지갑 주소 활동을 막 분석해서 좀 안 좋게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익명성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특정 활동 패턴이랑 외부 정보를 잘 결합하면 신원을 추적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와 투명성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지가 이 분야의 계속된 과제일 겁니다. 아무튼 스펙트럴은 일단 금융활동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정량적인 위험 점수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퓨테이션 다오인데요. 여기는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평판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금융기록보다는 DAO, 그러니까 탈중앙 자율조직 내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스펙트럴이 금융, 신용, 크레딧에 좀 더 가깝다면 레퓨테이션 다운은 더 넓은 의미의 평판, 레퓨테이션을 다루는 거죠. 아, 신용과 평판 약간 다르군요. 네, 예를 들면 특정 프로젝트에 꾸준히 기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거버넌스 투표에 성실하게 참여한 사용자에게 더 높은 평판 점수를 주는 식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을 갚을 능력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커뮤니티 내에서의 어떤 신뢰도나 영향력 그런 걸 측정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DAO 거버넌스나 커뮤니티 신뢰 구축에 더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시드 투자 유치한 기록도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였고요. 최근 소식은 좀 뜨거긴 한데 계속 실험 중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크레드 프로토콜입니다. 이전 이름이 디파이 스코어였죠. 네, 맞아요. 여기는 특히 무담보 대출을 위한 신용도 분석에 집중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출 받고 갚은 이력이나 혹시 연체 기록은 없는지 이런 걸 추적해서 크레딧 스코어 만든다고요. 네. 크레드 프로토콜은 좀 더 실용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한 2달 전쯤 발표한 그 Pay as you go API 모델이 대표적인데요. Pay as you go API요? 네. 개발자들이 지갑 주소당 아주 적은 비용, 0.1 USDC 정도만 내면 실시간으로 신용 점수를 조회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와, 굉장히 실용적이네요. 그렇죠. 전 세계 2억 개 이상의 EVM 주소랑 또 30개가 넘는 대출 프로토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니까 그 규모나 실용성이 꽤 돋보입니다. 골드핀치나 트루파이 같은 실제 무담보 대출 프로토콜하고 연동 논의도 있었고요. 약간 디파이 대출 시장의
리스크 관리 표준을 만들려는 그런 목표가 좀 엿보이죠. 야심이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접근법을 보니까요. 온체인에서 신뢰를 만드는 방식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스펙트럴 앤 머신러닝 기반의 금융 점수를, 레퓨테이션 DAO는 커뮤니티 중심의 평판을, 그리고 크랙 프로토콜은 실제 대출 리스크에 특화된 점수를 제공하면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탈중앙한 세계의 신뢰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단순히 담보에만 의존했던 기존 디파이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금융 접근성을 높일 잠재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점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의 모든 온체인 활동이 새로운 방식의 평가 대상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아니면 평가 기준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그런 새로운 복잡성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이런 고민도 같이 깊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 이런 온체인 신용 점수나 평가 점수가 아주 보편화된다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통적인 신용 점수와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서로 보완하게 될지 아니면 언젠가는 대체하게 될지. 그리고 이게 금융을 넘어서 우리의 어떤 디지털 정체성이나 다른 온라인 활동 기회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앞으로 지켜볼 중요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